분석을 해보니까 풀 오토 기준으로 했을 때 원금 회수가 막 1년, 10년 이렇게도 나온다고. 야, 이거 소송당하는 거 아니야?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익률은 거의 구라일 가능성이 높아. 이게 구조를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놨어. 주문이라도 들어와야 되니까 쿠폰 달아야 되고, 이렇게라면 배달 매장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지. 원가가 안녕하세요, 마코 장입니다. 오늘 주제는 저번 영상에서 배달보다는 홀 매장 하셔라 했는데 배달 프랜차이즈 그것들도 하면 안 되는지. 그거는 더 하면 안 되지. 더 하면 안 돼? 프랜차이즈라는 게 어느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툴을 파는 거란 말이야. 마진을 먹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거야, 프랜차이즈는. 안 그래도 배달이며 킥이며 배민이며 떼먹는 데가 많은 게 배달 업종인데 거의 뭐 남기가 힘들지 사실. 그만큼 당연히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평균적인 그런 맛있는 맛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돈을 못 번다는 거, 그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어. 그 대신에 창업비가 적게 들지 않나? 그치, 배달은 창업비가 적게 들지. 배달 프랜차이즈도 창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. 그게 무조건 함정이라고 봐. 그런 말이 있잖아. 전혀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이 코인이랑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떨어질 때라고 하잖아.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경쟁률이나 그런 것 때문에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. 이거는 자본주의의 당연한 진실이라고 생각해. 누구나 인간의 욕망은 쉽고 편하게 빠르게 리스크를 적게 가지면서 많은 리턴을 받기를 원해.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가장 빨리 붐비지. 코로나 시대 때 밀키트나 배달 전문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단 말이야. 또 한몫한 게 그때 당시에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배달 전문점 억대 매출 월 1000, 월 2000번은 전국의 수많은 배달 사장님들만 다뤘어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스마트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몰린다는 거지. 내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쪽도 전에 듣기에 예전에는 정말 해외 구매 대행 이런 것들은 소수만이 할 수 있었던 건데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해외 구매 대행을 해주는 애들도 있더라고. 그만큼 진입장벽도 낮아졌고 이미 유튜브만 검색해도 너무나 양질의 정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. 그러면 결국에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상위 20%만 돈을 버는 구조겠지. 나머지 80%는 돈을 벌기가 힘들지. 근데 배달 시장은 이미 기울어진 시소야. 왜? 내가 최근에 컨텐츠가 이제 프랜차이즈들 얼마 벌까 시리즈였잖아. 분석을 해보니까 풀 오토 기준으로 했을 때 원금 회수가 막 8년, 10년 이렇게도 나온다고. 그게 너무 우리가 빡빡하게 잡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근데 안 나올 것 같아. 그게 평균이잖아. 그렇게 나온다고.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야, 이거 소송당하는 거 아니야? 야, 이거 제대로 구한 거 맞나? 이거 너무 이상한데? 하면서 한 항목 한 항목을 봤지만 사실 내 생각이 넉넉하게 잡은 게 아니야. 그것도 충분히 그거보다 열심히 하더라도 덜 남을 구석도 얼마든지 많단 말이야. 지금 현실이 이래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홀 프랜차이즈도 남기기가 힘든데 배달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지. 왜냐면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각 프랜차이즈들의 정보공개서가 법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. 거기 들어가면 어떤 정보들이 있냐, 지금 현재 가맹점 개수가 몇 개고 이번 달에 신규로 가맹점이 몇 개가 열렸고 몇 개가 폐점을 했으며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이 얼마고 또 서울, 경기, 강원 지역마다 평균 매출이 얼마인지, 초기 투자 비용이 가맹비 얼마, 교육비 얼마, 집기 얼마, 인테리어비 얼마 다 나와 있단 말이야. 그리고 우리가 바쁘니까 사장이다나 유튜브에 조금만 서치해보면 실제로 수익률이 얼마나 버는지가 다 나와.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익률은 거의 구라일 가능성이 높아. 왜냐면 하나같이 다 구라치니까 구라를 안 칠 수가 없어. 실제로 말하면 내 브랜드는 너무 쓰레기 같은 브랜드가 되거든. 이게 큰 파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인 걸 어떡해. 뭐 정말 가맹점과 본사가 윈윈하는 구조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힘들다는 거지, 구조상으로.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어떤 지점은 그래도 좀 남는 게 많고 어떤 지점은 못 벌고 적자 나고. 그거는 당연하고 세상이 그래. 어느 업종, 어느 카테고리 흔하게 아는 뭐 디지털 노마드, 스마트 스토어든 뭐 구매 대행이든 뭐 직구 뭐 그런 거든 당근마켓으로 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강의팔이를 하고 모든 일이 그래. 잘하는 사람들 상위 20%는 돈을 벌어. 나머지 80%는 돈을 못 벌지. 근데 배달 매장은 애초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인 게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원가가 45%까지도 가는 경우들도 많지. 배달이라 할지라도 치킨 같은 거는 뭐 치킨 같은 거는 60% 넘어가는 것도 있어. 사실 내가 이전에 치킨 3, 4 원가율 55%로 잡았지만 까딱 포장용기 잘못 쓰고 로스 나고 하면 60%가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. 그럼
그럼 나머지 40%로 인건비, 공과금, 세금, 월세 다 내야 된다고. 3천 팔아도 힘들어.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15%는 잡아야 된다고. 옛날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인건비랑 재료비 합쳐서 최대 60%가 넘어가면 돈을 못 번다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야. 배달. 아니 외식업이. 근데 우리가 조사를 많이 해봤잖아. 인건비랑 원가를 합치면 보통이 다 70%. 80%가 되는 데들도 허다해.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딴 거 다 빼고 배달의 민족 수수료만 딱 더해보자. 벌써 90, 95%야. 돈을 벌 수가 없어. 어느 프랜차이즈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. 우리는 월 매출 2억 3억 판다. 그래서 5% 10%가 남아도 2천 3천 1200이 남는다. 그렇게 팔면 실제로 그렇게 남아. 근데 한 매장에서 2억 3억을 팔려면 하루에 1000만 원씩 팔아 제껴야 되는데 배달시킬 때 객단가가 어느 정도 돼? 2만 원. 2만 원도 요즘엔 잘 없을 거고 2, 3인에서 시키면 3, 4만 원은 기본으로 나올 거야. 3만 원만 잡아도 하루 1000만 원 팔려면 하루에 330건은 쳐야 되는데 근데 보통 점심 저녁 때 몰리겠지. 7, 80%가 몰릴 거란 말이야. 그때 300건이 피크 때 들어온다고 치면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에 거의 150건 150건인데 1시간에 75건 분당 하나 이상의 주문을 쳐낸다? 그거는 웬만한 그거 아니고서는 힘들지. 사실 상상만 해도. 거기가 막 대형 자동화된 공장도 아니고.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분석하면서 수익률을 분석할 때 나누는 항목들이 있잖아. 원가율, 인건비, 임대료, 공과금, 기타 잡비, 세금. 이거를 명확하게 나누고 남는 게 순수익인데 보통 사장님들의 90%는 이거 계산을 안 해.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썼고 내가 정확히 얼마나 남고 있는지를 절대 계산을 안 해. 그래서 통장에 남는 돈이 자기 돈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. 거기는 부가세, 종소세, 그리고 각종 한 달씩 밀리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내 돈인 줄 알고 쓰다가 터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지. 그래서 꼭 이런 거를 꼼꼼하게 계산을 해봐야지만 문제점이 뭔지 명확하게 나오고 이 사업이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왜 아닌지 고칠 수는 있는지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근데 애초에 딱딱딱딱 해봤는데 답이 없다. 등 돌려야지. 차라리 퀵타로 가는 게 낫다는 거지. 배달에서 좋은 프랜차이즈가 존재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.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진짜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배달 시장에서 좋은 프랜차이즈가 존재할 수 있나? 그거는 그 좋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. 개인도 힘든 배달 시장에서 본사까지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? 먹고 살 나눌 건덕지가 있나 거기에서? 홀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좋은 프랜차이즈가 있나?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해. 배달 프랜차이즈는 배달로 뗄 쉽지 않다고 봐.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. 근데 쉽지 않다라고 봐. 난 애초에 그냥 배달 시장 자체를 싫어해. 그 시장 구조가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. 그거는 극소수라고 보고 정말 그 사람들이 만약에 홀 매장을 하면 더 대박이 날 수 있다고 진짜 믿어.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. 배달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지금도 월 1000, 2000 버는 사람들은 홀 매장을 하면 더 벌 수 있지 않을까. 왜냐면 배달은 애초에 변별력이 많이 없어. 우리가 배달 시킬 때 뭐 봐? 랭킹이 결국에 뭐 주문이나 만족도나 재주문율이나 그럴 텐데 또 리뷰랑 또 배달 팁이랑 가격이랑 쿠폰도 끼어 있으면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야. 이게 구조를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. 안 그래도 돈 못 버는데 주문이라도 들어와야 되니까 쿠폰 달아야 되고 배달 팁 싸게 해야 되고 끔찍해. 상상만 해도. 지금 배달 매장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힘드실 거야. 근데 이렇게라면 배달 매장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지. 원가가 거의 25% 미만까지 낮춘다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진짜 최적화시켜서 보통 인건비가 15% 이렇게 든다면 10% 이하로 낮춘다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한데 고매출이 난다거나 특별하게 배달의 민족의 깃발이나 우리 가게 클릭이나 그런 걸 설정하지 않는데도 주문이 많이 들어올 만큼 매력적으로 갖췄다거나 부가세는 간이가세자로 면제받고 종소세는 청년 창업 세액감면이나 창업 중소기업으로 면제를 받고 있다거나 하면 돈을 벌 수 있지.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. 왜냐면 홀 매장보다 배달 매장이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홀 매장에서는 돈이 안 나가는데 배달 매장에서는 추가로 돈이 나가는 것들이 있어. 원가에서. 어떤 걸 것 같아? 포장용기. 맞아. 포장용기 가격이 쉽지가 않아. 우리가 여러 배달을 시켜 먹지만 독특한 포장용기가 올 때 있잖아. 우와 이거 예쁘다 하는 것들은 보통 한 세트당 1000원이 넘어간단 말이야. 엄청나. 2만원에서 1000원이면 몇 퍼야? 5퍼야. 그래서 배달 매장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오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얘기들만 한 것 같아서 배달 매장 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제 작은 경험에 빗댄 그냥 제 판단일 뿐이니까 이것과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